저는 3번이 반드시 아니라고 생각해서 4번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친정이 있는 곳이 반드시 항구인가요? 항구로 간다고 했을 때 친정 간다는 걸 어떻게 하나요? 알 수가 없죠. 지금 항구로 간다고만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바로 그 친정이랑 연결시키는지 너무 오바된 미루어 찍기예요. 네, 근거가 없어요. 분위기상은 맞을 수 있겠지만 전혀 유추할 수 있는 아예 그런 끝자락조차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아요. 항구로 간다고 했을 때 도시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혼자 살겠다는 건지 어떤 걸 붙여도 맞다는 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복실은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행복하기만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얘가 한 말을 보면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굴뚝에 연기 한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이 없었지. 굴뚝에 연기 한번 피어오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했지. 행복한가요? 그리고 그렇지만 행복했어. 뭐 이런 말도 하나도 없네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쓰는 숨 짓고 있는 복실이 떠오르지 않나요? 행복하게 한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네요. 그럼 3번이 일단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공감이라는 의미가 항상 같은 일을 겪어야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감이라고 했을 때 저는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윤첨지가 굉장히 차분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공감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외부인으로서 저렇게까지 도와주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외부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 아닌 사람이 죽었을 때 저렇게 남의 말 들어주고 노어부가 계속 하소연하는 것도 말없이 들어주면서도, 그리고 윤첨지가 먼동이 투는군 물결이 얼음판 같아졌어. 초상 준비나게 상여집에 다녀올 테니 도와주고 있죠, 계속. 그리고 북망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도 윤첨지를 부르면서 윤첨지 북만산으로 가지. 여기. 윤첨지가 도와준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친구 사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겪었다고 그렇게 해주진 않죠.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외부인으로서 오히려 공감이란 게, 그리고 겪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감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공감하고 있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는 것도, 네, 우리는 직접적으로 겪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감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일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게 아니지.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예요. 9월 평가원 고전소설 김원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내용 설명할게요. 승상이란 사람이 있고 부인이란 사람이 등장하고 김원이란 애가 등장해요. 김원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지금 동그라미 그냥 허물에 쌓여서 흉측한 모양으로 태어났었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지금 얘가 자라서 지금 옥황상제가 득제 소년으로 변해요. 불추자 원희로소이다 하면서. 그래서 얘가 뭐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 허물 하나 한 짝이랑 그리고 천서 3권을 주고 있죠. 네,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고생을 했니 하면서 좋아합니다. 네, 간단한 하군요. 그러면 문제를 풀게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간단한 지금 내용들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또 간단하지 않죠.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들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때는 설명이 길어지겠죠. 문제도 어려워지겠고요.
현대소설이 더 어렵긴 한데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그림은 제가 그린 걸로 그냥 일단 이걸로 할게요. 천상 지금 18번과 19번을 풀 거예요.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기억이라는 거는 지금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됐냐 하면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천상계에서 득지를 해서 적강을 했다. 이게 가고요. 흉물에서 성장을 했다. 나고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게 지금 밥 먹으면서 크기가 점점점 커져서 방 터질 때가 될 때까지 이 변하는 게 성장. 그리고 변신이라는 건 그 소년으로 변신하는 것. 이걸 변신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소년에서 아들로 변하고 섬돌 아래에서 대청 위로 올라가서 그 뭐라고 말을 설명을 한 다음에 아들로 인정받는 과정. 이걸 설명을 한 게 이 그림이고요. 네, 그럼 1번. 적강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네, 적강의 결과가 지금 뭐냐면 적강 벌을 받은 거잖아요. 벌 받으면서 지금 흉물스러운 탈을 쓰고 태어나라. 이게 벌이죠. 이게 적강의 결과고요. 그래서 그 흉물스러운 것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죠. 밥 먹는 것도 신기해서 필요한 밥을 먹고자 함이라 부인도 이것이 고의하여 밥을 갖다 주니 그리고 밥도 더 줘봐 막 이러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되나요? 동물이나 밥 안 먹을 것 같은 애가 먹으니까 신기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인간으로 지금 전혀 인식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네, 그리고 2번. 가의 성격 때문에 다의 과정에서 선관이 개입한다. 적강. 천상에서 내려왔죠. 그 천상에서 내려왔으면 그 득죄한 게 풀리려면 하늘에서 또 개입을 해서 하늘에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 얘가 설명하는 걸 일단 들어보면 오늘 묘시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이러면서 선관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것은 천상계가 지금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천상계가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죠. 왜냐면 얘 자체도 천상에서 있던 애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에서 밥 먹기를 통해 흉물은 이름을 얻어 고륙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네, 이 근거는 이것도 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않아요. 이 사람 얘 이제 밥 먹었으니까 내 고륙으로 널 인정한다. 내 고륙 진짜 이건 내 밥 먹는 걸 보니까 내 아들이 맞구나 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이라고 해라. 원이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더 넓은 집으로 옮기자.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지금 고륙으로서 성격이 강화된다라고 저는 근거를 들어요. 분위기상. 그 분위기와 그 흐름을 보면은 얘가 일단은 그래도 태어났잖아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고륙이라고 지금 인정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륙이니 남인들은 다 흉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라면서 고륙이라고 일단은 그 관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원이라 해라. 그러니까 고륙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고륙으로서 자기 자식한테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것저것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격이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식으로서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물건한테 이름 지어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 강아지한테 이름 지어준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사람과 강아지라는 관계가 전제돼 있고 그게 더 강화되는 것 뿐이지. 여기서도 일단 고륙이라고 관계가 정해져 있으니 이름을 지었을 땐 그 관계가 더 강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나요? 그러면 다의 결과에 따라서 비복은 김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관계를 확인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네, 김승상한테 보고한 건 맞아요. 어떤 애가 난데없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승상이 의혹하여 의심했다는 말이죠. 일단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일단 여기서 틀렸고요. 그리고
비복이 승상한테 보고한 건 맞는데 부자관계 정당성을 제시하려면 진짜 길게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